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오늘 하루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지자체가 무료 순환버스를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전광판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차고지에 멈춰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버스 파업 소식을 확인한 시민들은 아침부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저거 보고 알았어요. 저 지금 다시 전철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은평구청을 지나서 서대문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산골고개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하철로 오면 3번, 4번을 타야 돼요. 그래서 지금 7738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온다고 그래서 지금 나와보니까 이렇게 버스가 안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버스가 안 보이나고 지금 저기서 터널 있는 데서 진흥 아파트에서 사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두 정거장. 버스가 없어서요? 예. 이날 버스 차고지는 운행을 나가지 않은 버스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이번 파업으로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97.6%인 7,2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오후 버스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운행을 재개했고 퇴근길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을 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제22대 총선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평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지역 발전을 강조하며 민심 잡기에 집중했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부평구 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유권자들에게 거리 인사를 하며 여의도 입성을 위한 13일간의 열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부평을 선거운동 스팟으로 불리는 영아다방 사거리와 갈산역 인근 등에서 각자의 색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강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원하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말로 떠드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호 1번 박선원은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실천에 옮기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4월 10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는 새 인물론과 진짜 부평 사람을 강조하며 자신이 현안 해결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약을 가슴으로 대는 진짜 부평 사람과 머리로 배워서 그냥 잊어버리고 국회 들어가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나겠다는 사람,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평의 자부심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부평을 종도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차별 없는 세상을 기치로 거대 양당에 맞서는 진보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기후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5번 김응호는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존중, 노동정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기호 5번 김응호, 부평의 변화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홍영표 후보는 중단 없는 지역 발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현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을 동시에 심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부평을 키운 사람, 부평을 더 크게 키워갈 사람, 우리 부평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부평의 꿈은 멈출 수 없습니다. 홍영표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몇 안 되는 4파전 구도를 형성한 부평구 을 선거구.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누구에게 표심이 향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수서 동탄 구간 30일 개통과 관련해 더 경기 패스를 사용하면 30% 요금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0% 환급은 5월 1일 더 경기 패스 시행과 함께 적용됩니다. GTX A의 요금은 기본 요금 3,200원에 5km마다 250원씩 추가돼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요금은 4,450원입니다. 더 경기 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등의 이용 요금을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도는 연말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 GTX BC 노선이 차례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개별 시군의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 참여와 상관없이 31개 시군과 함께 더 경기 패스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김포 한강 이지군의 토지합병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한강 이지군의 토지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익사업 손실 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 A씨의 토지합병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바 있는데요. 청구인이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해당 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행정심판 사례로 김포 한강 2 공공주택지군의 토지 합병 허가 신청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난해보다 8,900만 원 늘어난 15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유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소유 주택과 예금 등 총 15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광역단체장 17명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9억 2천만 원,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8억 2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인천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찬진 동구청장이 55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윤한 계양구청장이 54억 1천만 원으로 두 번째 순위였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6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27일 낮 2시 40분쯤 부천 중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피스텔 주민 1명이 구조됐고 26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집안 내부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1분 공약을 들어봅니다. 첫 번째 공약은 우리의 생활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은행이 누리고 있는 초과 수익 이것을 없애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상환 기간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GM 공약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인이 생산한 자동차가 전 세계에 팔리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미국 GM 본사까지 방문해서 미래 계획을 확실하게 받아내겠습니다. GM 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번째, 캠프 마켓을 비롯해서 새로운 토지가 우리 부평에 들어옵니다. 더욱 쾌적하고 행복한 설계를 해서 서울 밑에 분당 판교보다 더 나은 부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7호선 급행열차입니다. 7호선 급행열차는 30분 내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단히 향상시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국토철도 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또 서울시황제도 확인했기 때문에 실현 시기만 문제될 뿐입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1113 공병단 부지에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인 세린병원과 부평구청, 의원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현재까지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도시정비특별법에 의한 갈산 2개 지구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이 선도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낯뜨거운 정치 꼭 바꿔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사회대 개혁, 미래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후정의 정치, 차별받지 않는 평등 정치, 노동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 노란봉투법 제정하겠습니다. 기후정의 기본법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살린 차별금지법 제정시켜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낮추는 그런 정치개혁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 정체된 부평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그리고 조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공원 그리고 부영공원 부평 미군기지 산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GM의 미래차 생산 기지화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부평의 미래는 이전하기로 확정된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을 중심으로 약 50만 평의 도심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악과 미술이 있는 테마 도서관과 공공의료원이 들어오는 곳에 소아 응급실 이런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생활체육, 예술이 어우러진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GM은 친환경차로 다시 공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반드시 한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굴포천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리던 인천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인천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는 9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달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7로 인천보다 2.7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를 전망하는 생활 현평 전망이 89, 가계 수입 전망이 95로 지난달 대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우리의 생활과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추겠습니다. 은행이 누리고 있는 초과 수익 이것을 없애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상환 기간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GM 공약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인이 생산한 자동차가 전 세계에 팔리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미국 GM 본사까지 방문해서 미래 계획을 확실하게 받아내겠습니다. GM 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번째, 캠프 마켓을 비롯해서 새로운 토지가 우리 부평에 들어옵니다. 더욱 쾌적하고 행복한 설계를 해서
서울 밑에 분당 판교보다 더 나은 부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7호선 급행열차입니다. 7호선 급행열차는 30분 내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단히 향상시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국토철도 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또 서울시황제도 확인했기 때문에 실현 시기만 문제될 뿐입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1113 공병단 부지에 제대로 된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인 세린병원과 부평구청, 의원실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서 현재까지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도시정비특별법에 의한 갈산 부계지구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이 선도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낯뜨거운 정치 꼭 바꿔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사회대 개혁, 미래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후정의 정치, 차별받지 않는 평등 정치, 노동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 노란봉투법 제정하겠습니다. 기후정의 기본법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살린 차별금지법 제정시켜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낮추는 그런 정치개혁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 정체된 부평의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그리고 조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공원 그리고 부영공원 부평 미군기지 산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GM의 미래차 생산 기지화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부평의 미래는 이전하기로 확정된 캠프마켓과 제3보급단을 중심으로 약 50만 평의 도심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악과 미술이 있는 테마 도서관과 공공의료원이 들어오는 곳에 소아응급실 이런 것들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생활체육, 예술이 어우러진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GM은 친환경차로 다시 공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반드시 한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굴포천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